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네 가지 책을 소개할 건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인 조르바,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르네 마그리트, 디자인이라는 책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은 제목과 같이 조르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조르바라는 인물을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크레타 섬에서 광산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쭉 적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나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소설의 화자는 책을 통해서만 공부도 되게 오래 하고 젊지만 공부도 오래 하고 그런 인물로 되게 책을 통해서만 세상의 진리나 뭐 여러 가지 음, 철학적인 사상들을 해본 그런 인물이에요. 그의 대조적으로 조르바는 못 배웠고 늙었고 하지만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나가면서 그 삶의 일화를 통해서 화자가 느끼기에 자기가 책으로만 봤던 그런 세상의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두 명의 인물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 섬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명들의 사람들과 이제 겪어가면서 이제 자유와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화자의 약간 성장 소설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 읽고 나면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 읽은 후에는 뭐 자유나 책임,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책으로라도 간접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것이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생활이 좋은 건지, 뭐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되게 독특한 책인데, 읽는 중간중간에 이제 조르바가 좀 과하고 좀 과하거든요. 좀 인물이 좀 일화들이 약간 과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르바가 만약에 변화무쌍한 인물이면은 뭐 어떤 일화에서는 좀 심했다가도 어떤 일화에서는 조금 덜 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물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화자라는 인물은 이렇고 그다음에 조르바라는 인물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이 될 만큼 정말 단편적이에요. 인물의 성격이. 그래서 약간 조금 그에 따른 지루함이 있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자리에서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일이 있거나 이런 때 당연히 뭐 중간중간 중단이 되지만, 그래도 쭉 한 권을 잡고 읽는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너무 변화가 없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좀 재미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또 뒷면에 가면은 되게 뿌듯하고 재밌고 뭔가 좀 약간 찡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한 권을 쭉 읽으시는 분들은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어느 시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틈틈이 독서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되게 좋은 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물이 막 변화하거나 스토리가 막 전개가 빠르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보면은 뒤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 대한민국 명사 101인의 대표 추천작, 책을 통해 조르바의 자유를 간접 체험하고 심각하게 괴로웠다. 조르바가 가르쳐준 자유의지를 접한 후 인생이 뒤흔들렸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르바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고, 또 화자가 굉장히 지적이고 화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조르바가 아무리 무식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든 거기서 이제 숨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문답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화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었대요, 조르바가. 그래서 뭐 그림도 사실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뭐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그림이 해석이 되듯, 정말 이 화자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르바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서도 저렇게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되게 읽어보고 싶은 지 꽤 오래됐었거든요. 이 작가가 노벨상 후보에 항상 올랐지만 몇 번 뭐 받지는 못했지만 노벨상 후보에 오를 만큼 굉장히 잘 짜여지고 읽을만 했던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저는 179쪽에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쁘고 놀라웠다. 위대한 사상가와 위대한 시인은 사물을 이런 식으로 보는 법이다. 모든 일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아니, 보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화자가 하는데 진짜 화자의 통찰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창조한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고 저는 좋은 구절로 뽑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375쪽에 겉으로는 완전한 패배인데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끼는 법이다. 외부의 파멸이 비할 데 없는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언젠가 조르바가 했던 말을 떠올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여러 속담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써 있는 말이 되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랄까 완전한 패배인데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순간이 있긴 있잖아요. 뭐 특히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하여튼 그래서 되게 좋은 구절도 많았고 뭐 공감 가는 구절도 많았고 공감이 안 가는 구절도 많았지만 조르바의 행동이 불편한 것 빼고 약간 좀 그래도 재미있는 내용이었고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 이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줄리언 반스 장편 소설. 아, 이게 요번에 책들이 다 이렇게 찢겨져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자꾸 물어가지고 강아지가 이빨 나는 중이라서 좀 물어서 그렇고요. 어쨌든 줄리언 반스 장편 소설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굉장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읽어볼 수 있나 하다가 요번에 기회가 돼서 이제 읽어보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비디오 녹음을 쉬는 동안 철학책 같은 걸 몇 개를 읽었어요. 근데 되게 어렵고 막 막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쭉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히고 힘들어가지고 독서 자체가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 재밌어 보이는 소설을 한 권 잡고 쫙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정말 다시 제가 독서를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준 책이에요. 뭐랄까 처음에 한 중간 정도까지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3분의 2 지점 정도부터는 정말 한 장 한 장을 막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게 되는 그런 흡입력 있는 소설이고 막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리스인 조르바랑 약간 다르게 빨리 읽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의 종결이 책의 마지막까지 읽어나가야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막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꽤 두껍거든요. 한 300쪽 가까이 되는데 되게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빨리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작가가 1인칭 시점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극중 인물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대로 읽어내려가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놀라게 돼요. 식스센스 이후의 최고의 반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정말 반전이 정말 크고 뭐랄까 진짜 한 대 팍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에 써 있는 문장을 보면은 기억은 우리를 배반하고 착각은 생을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게 왜 빨간색으로 써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그 파편적인 기억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자기가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제가 그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거기서 보면은 과거를 자기가 선택적으로 기억한대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뭐 그런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착각은 생을 행복으로 이끈다. 이 문장도 정말 다 읽으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리고 그 반전이 정말 식스센스급이기 때문에 2번 읽어보는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2번 읽어봐도 또 흥미진진하고 그다음에 정말 내용의 깊이가 다를 것 같은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뭐랄까 좀 순간순간의 행동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약간 남한테 하는 독설 같은 거 있잖아요. 독설이나 좀 뭔가 나를 징검다리로 해서 뭐 맺어지는 인간관계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어쨌든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고 문체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2011년 영연방 최고 문학상 맨 부커 수상작이래요. 그런 거 탈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르네 마그리트. 이것도 저희 강아지가 물었어요. 어쨌든 르네 마그리트 마로니에 북스 책을 리뷰할 텐데요. 뭐 르네 마그리트 그림이 솔직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몇 년 전이었지? 몇 년 전에 신세계백화점 그 바깥에 공사하느라고 쳐놨던 그런 구조물, 외부 구조물에서 뭐 이런 그림도 있었고 되게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를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르네 마그리트 그림을 보고서 아, 저 그림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마로니에 북스 책을 읽게 되면 르네 마그리트가 약간 르네 마그리트 조그만 전시회를 다녀온 듯하게 그래도 쭉 그만의 좀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끝에 보면은 이제 어, 뭐 이런 식으로 연보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흑백 사진들과 함께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미술 전시회에 가보면 한쪽 벽면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한 권을 쭉 읽고 나면 아, 르네 마그리트 전시를 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좋은 책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뭐 여러 가지 서양 미술사 책들이 그렇듯 여기도 되게 고급적이고 좀 지적인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써놔가지고 읽는데 조금 막힐 때도 있어요.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 이 작가 자체가 약간 철학적인 사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뭐 철학가 이름도 막 되면서 당연히 내가 알아야 되는 듯하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좀 그런 데 있어서 약간 막히는 게 있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르네 마그리트를 친숙하고 서양 미술사에 대해 친숙하신 분들은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그림이 많이 수록돼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르네 마그리트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가는 책이에요. 서비스 디자인 코리아 즈음이라고 돼 있고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알아야 돼서 처음에 읽어봤던 건데 이 책 겉표지에 보면은 서비스를 디자인하라. 인간 중심의 감성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필독서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엔 필독서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10,000원이나 하는데요. 10,000원 치고는 조금 내용이 부실해요. 보시면 글씨도 크고 뭐 흑백 사진이고 저도 이거 알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시중에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얇고 이제 뭐 보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글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아, 빨리 읽히겠다. 뭐 이 정도면 내가 서비스 디자인으로 알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샀는데요.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름 이 책의 장점은 서비스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뭐 서비스 디자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출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위키피디아에서는 어떻고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정의를 한꺼번에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 디자인의 정의라고 구글에서 치면은 뭐 여러 웹사이트를 클릭해서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뭐 서론 빼고 본론 빼고 뭐 이게 하이라이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진짜 이 책을 읽으면은 간단하게 서비스 디자인이 뭐구나 라는 걸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나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들도 나와 있거든요. 제 생각엔 필독서는 아니지만 입문서 정도로 시간이 없는 분들 입문서 정도로 되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0원은 조금 비싸니까 제 생각에는 중고 서점에서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책 내용에 대해서 토론 같은 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장 남기겠습니다. 그럼 안녕!